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핫 이슈 속의 법률 쟁점을 살펴보는 날인데요. 요즘 매우 핫한 드라마죠. 부부의 세계 속의 3가지 법률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양육권 다툼이 있는데 법원으로 갔을 때 양육권자를 누구로 결정했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바람을 묵인했던 지인들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에는 자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하는데요. 이 부분은 민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 부와 모가 서로 합의를 해서 양육권자를 한 명으로 결정하였더라도 법원이 자의 복리에 반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의 복리를 중시하는데 어떤 것들을 보느냐? 성별, 연령, 자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 부모에게 양육 의사가 있는지, 부모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지, 아이와의 친밀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고요. 양육계획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주거 환경에서 독립적인 아이의 방이 있는지, 그리고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며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직장에 가고 홀로 남은 아이가 게임에 빠지거나 나쁜 친구들과 어울릴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굉장히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가사소송 규칙에는 13세 이상의 자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아이의 의사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중요한 참고 요소로만 사용이 됩니다. 사안으로 돌아왔을 때 김희애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남편 박혜준에게는 친밀도가 있었는데요. 나머지 사안들을 그럼 고려해 봤을 때 어떻느냐. 박혜준의 경우에는 김희애에게 친밀도가 없다고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 또 다른 하나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부분은 아무런 증거가 없고 주장이 근거가 너무 약합니다. 김희애의 경우는 훨씬 유리한 입장인데요. 박혜준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그리고 바람핀 상대방하고 재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좋은 양육 환경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내용이죠. 나를 때렸다. 즉 폭행 남편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드라마 속에서도 결국 김희애의 편을 들어줬듯 법원을 갔더라도 아마 김희애가 승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바람을 묵인한 지인들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인데요. 이 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근거는 민법 751조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는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것이 불법 행위가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손해는 결국 이혼인데요. 정신적인 그리고 손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3자의 어떤 행위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판례는 어느 정도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느냐. 바람핀 남편이 상간녀하고 살게 됐을 때 시어머니가 동거 장소를 제공하고, 시아버지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 혹은 명절에서 며느리 자리를 모두 상간녀에게 내어주는 정도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줄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을 냅니다. 그렇다면 사안으로 왔을 때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단순히 카페에 앉아 있다가 혹은 쇼핑을 하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박혜준을 본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불륜 커플과 함께 여행을 간 정도면 개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판례의 입장을 말씀드렸듯이 동거 장소를 제공하거나 불륜녀를 소개하고 계속 바람을 부추기는 정도가 되었어야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여행을 따라간 것만으로는 묵인, 단순한 방치 정도로만 볼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인데요. 아마 이 부분은 김희애의 행동 때문에 나온 질문입니다. 먼저 미행을 한 부분, 그리고 핸드폰을 몰래 본 부분 등인데요. 미행은 상대방이 인식하지 않았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핸드폰의 경우에는 형법의 비밀침해죄 혹은 정보통신망법이 문제가 됩니다. 형법의 경우에는 봉함이나 비밀장치를 풀르고 침입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박혜준처럼 비번이 걸려있지 않거나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 없이 혹은 부여받은 권한을 초과하여서 침입하였을 때 불법이 되는데요. 바람핀 남편이 평소에 아무리 비번을 걸어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나의 모든 이런 불륜 행각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할 만한 권한을 주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불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불륜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갔을 때, 즉 민사재판으로 갔을 때 증거 능력이 있느냐?
민사는 형사소송법과 같은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를 채택하고 증거조사 결과 증거를 얼마나 믿을지 여부는 오롯이 법관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데요. 판례 같은 경우는 이 불륜의 경우에 어떤 식의 문구를 쓰느냐, 내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수집하지 않으면 증거를 수집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힘들다라는 공익적인 요청이 어떤 사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내용보다는 훨씬 요청이 크다라고 보아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거나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증거 능력이 있다 하여도 아까 각각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다시 역고소 고발이나 혹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저희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